안녕하세요. NLP콕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구글이 말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구글에서 공개한 AI 에이전트 백서라고 불리는 유명한 문서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요즘에도 사람도 많이 뽑기도 하고 엄청나게 핫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과장 보태가지고 에이전트로 도배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오는 모델들 혹은 서비스들은 AI 에이전트라는 게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도 사람들을 많이 에이전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이제 에이전트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에이전트가 하나의 어떤 유행이 아니라, 그리고 지나가는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사람 같은 AI, 그리고 조금 더, 전 AI 목적이 사람 같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사람같이 말하기, 좀 더 사람같이 보기, 그러면은 말을 할 줄 알게 되면은 그걸 조금 더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해결할 수 있으면 추론 능력을 갖게 하기, 그리고 그거를 수능 문제를 풀려보기도 하고, 사람이 하는 성격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AI 모델을 발전시킬 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도 어떤 복잡한 로직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라고, 혹은 세상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사람과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AI가 그게 목표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람과 같아지려면 팔다리도 있어야 되고, 뇌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조직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감각들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의 전 단계가 AI 에이전트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정적인 하나의 LLM을 넘어서 외부의 툴들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인 거죠. 사람들은 패턴에서 이제 패턴 인식을 해가지고 외부의 툴들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구글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GPT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라지랭귀지 모델 IQ 검사한 것들도 막 이렇게 링크드인이라든가 X 같은 데 뜨잖아요. 그렇게 사람과 비슷한 지능이 됐기 때문에 LLM도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리얼 월드, 리얼타임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AI 에이전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리트리버를 해올 수도 있고, 자동화된 태스크를 완수하기 위해서 API 콜을 하는 것도 다 그렇게 뭔가 태스크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뭔가 자기가 책임감을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AI 에이전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AI 에이전트가 뭐냐면, 구글이 정의하기를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냐면 목표를 이루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관찰하고 소통하면서 환경과, 그리고 익스터널 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을 하면은, 익스터널 툴들을 사용해서 환경과 소통하고 그걸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하나의 목표를 혹은 태스크를 완수하는 자동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주요한 특징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자율적인 액션, 그리고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결정들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리즈닝을 하기도 하고, 추론을 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툴들을 독립적으로 실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주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정의한 AI 에이전트의 필수적인 컴포넌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이 있고요, 오케스트레이션이 있고, 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모델은 그 에이전트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은 모델일 수도 있고 큰 모델일 수 있는데 보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서 제너럴 멀티모달 파인 튠드라고 해놨는데, 그러면서 리즈닝 프레임워크라고 해놨는데, 여기 리즈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데에다가 여기 이 피규어에는 리즈닝이랑 플래닝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서도 좀 급하게 적힌 느낌이 나요. 왜 급하게 적혔냐면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먼저 이렇게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그들이 이제 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AI 에이전트가 나왔으니까 우리 구글의 SDK를 사용을 해서 이걸 한번 구현해 보세요 라는 목적이 살짝은 담긴 문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사람들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런 에이전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쓰여진 느낌이 난다는 게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델에 이제 리액트라든가 COT, TOT를 언급해놨는데, 또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레이어에서 플래닝과 리즈닝과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서 리액트 COT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델은 뭔가 보조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뭐 랭귀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비전 모델, 멀티모달 모델,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인포메이션을 섭취하기도 하고 뭐 테이크하기도 하고 리스닝하기도 하고 액션을 실행하기도 하는 종합적인 이런 전체적인 중앙 집권화된 뭔가 이렇게 매니징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런 레이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고를 달성할 때까지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근데 이 루프를 돌면서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행을 하는 것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 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툴스 같은 경우는 API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AI 모델 그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들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툴스가 되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안에서는 모든 걸 이렇게 매니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약간 뇌 같은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이 프로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완수하고자 하는 고올이나 인스트럭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쇼텀 메모리, 짧게는 대화의 히스토리부터 길게는 사용자의 선호 혹은 1년치에서 1년치 컨텍스트 같은 것도 이제 메모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사람도 우리 뇌에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이 있듯이 사람과 비슷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계획을 하고 현재 상태를 소통하면서 이제 상태를 관찰하기도 하고 그걸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리즈닝과 플래닝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와 모델을 비교해 놨는데요. 모델은 한정된 데이터만을 이제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혹은 이렇게 외부의 툴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 외부의 실시간 데이터들을 관측할 수가 없다,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차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싱글 인퍼런스, 노이 스토리라고 하는데, 우리 LLM도 보면 사실 앞에 컨텍스트를 넣어줌으로써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런 히스토리가 없다면, 히스토리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싱글 인퍼런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멀티턴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근데 이 멀티턴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사용자와의 멀티턴 인터랙션일 수도 있지만 이 내부에서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모델과 혹은 툴들과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멀티턴을 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멀티턴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당연히 이제 빌트인 툴이 없죠. 하지만 에이전트는 그 에이전트의 프레임워크 안에 툴을 내재할 수 있다. 근데 살짝 이거는 두 개의 역할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구성해서 결국에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누군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두 개의 차이를 구글은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보여주는 관점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도 뭐 내재된 로직이나 리즈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모델 같은 경우는 리즈닝을 하는 모델들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트인 인지 프레임워크가 있다. 인지적 프레임워크가 있다. 그래서 인지적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셰프에 비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셰프가 이 레스토랑 운영할 때 첫 번째로 정보를 모아야겠죠. 이 주변에 여기 상권이 어떤지, 혹은 주변에 오픈 시간은 언제 할 건지, 주요 고객 타겟은 어딘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주문이라든가 재료들을 구성을 해서 메뉴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널 리스닝하고 플래닝은 어떤 DC를 만들지, 어떤 음식들을 만들지를 계획을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액션 익스큐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쿠킹을 하는 단계, 그리고 쿠킹을 해서 그 소비자들한테 나갔을 때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이걸 반복해 나가면서 레스토랑을 운영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셰프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도 인풋을 넣고 그걸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나온 피드백으로 반복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개념이 인지적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적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간단하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게 세 가지인데요. 리액트, COT, TOT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이 에이전트에 관심이 있다면, 혹은 LLM에 조금더 관심이 있다면 전부 다 아실 만한 그런 프롬프트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리액트에 크게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리액트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이유는 최근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TOT 방식으로 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점도 많았고, 뭔가 제대로 이렇게 구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장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이 리액트였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방식으로 구현했을 때 굉장히 이 요즘에 LLM들이 굉장히 지능이 높기 때문에 태스크를 굉장히 잘 해내더라고요. 리액트 방식으로 했을 때요. 그래서 리액트 방식으로 맨 처음에는 이 간단하게는 에이전트를 구성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액트 방식이 어떤 건지 뒤에 살펴볼 건데요. 리액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인터랙션을 시작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툴들 중에서 가장 이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툴을 실행을 합니다. 혹은 이 과정에서 툴을 굳이 부를 필요가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모델이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바로 파이널 앤서를 뵙게 되는데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꼭 툴을 사용해야 한다면 툴을 이렇게 부르게 되고, 적절한 툴을 부르게 되고 그걸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툴한테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에 대한 인풋을 또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들어주고 툴을 실행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죠. 받은 다음에 에이전트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실행했던 동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이 스텝을 돌아가면서 골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오스틴에서 주리크까지 가는 플라이트를 예매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이렇게 퀘스천이 들어오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비행기를 검색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검색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비행기 검색 툴을 불러온 다음에 이 flight from Austin to 주리치 어쨌든 이렇게 불러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얘가 이제 옵저베이션 하게 되고,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답변을 생성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리액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를 통해서 리얼타임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게 되면 어떤 것이 이제 가능해지냐면 에이전트가 할루시네이션이 줄겠죠. 아무래도 내재된 지식보다는 현재 리얼월드의 데이터, 리얼월드의 뭔가 환경들에 노출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할루시네이션이 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의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답변을 한 번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추론을 거치고 추론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들 혹은 실행에 대한 정보들을 실행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믿을 만한 데이터들 그리고 정확한 툴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답변의 퀄리티가 좋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셰프에 대한 비유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에이전트를 셰프라고 친다면 이제 조금 더 신선한 재료 그리고 피드백을 토대로 신선한 레시피, 새로운 레시피들로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에이전트가 리얼월드랑 연결되는 그런 연결 창구 같은 거라고 합니다. 현재 랭귀지 모델들은 익스터널 시스템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한정이 되어 있고 리얼타임 컨텍스트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데 이 툴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툴들을 통해서 언어로 툴들을 호출해 오고 그거를 언어의 형태로 다시 아웃풋을 받아가지고 옵저베이션을 한다면 외부의 시스템과 어떻게 보면은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홈, 난방을 킨다던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감고 온다던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툴들을 정의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extensions, 두 번째는 functions, 세 번째는 data stores입니다. extensions는 API와 에이전트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를 해놨는데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는 MCP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I와 에이전트가 연결될 수 있는 표준화된 것을 이제 여기서는 익스텐션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구글이 정의한 용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불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의 역할은 API 통신을 간소화 시켜주고 예시를 토대로 다이나믹하게 적절한 API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예약할 때는 구글 플라이트 API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익스텐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건데 에이전트가 아까 말한 대로 오스틴에서부터 주리치까지 가는 비행기를 예매해달라고 했을 때 익스텐션은 이 API에 대해서 이 API가 어떤 데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인자들을 갖는지 어떻게 호출이 돼야 되는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이 중간에 익스텐션이 잘 처리를 해가지고 API와 직접 통신을 하게 해주고 이 에이전트와 API를 이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툴은 익스펜션은 하나의 이제 에이전트에 여러 가지가 묶여서 확장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커스텀 코드의 한계들은 매번 이렇게 이걸 만약에 익스텐션 없이 구현해야 한다면 파싱도 고려해 줘야 되고 엣지 케이스들을 막 API마다 다 고려를 해줘야겠죠. 근데 익스텐션은 통일화된 형태로 표준화된 형태로 그리고 좀 더 추상화된 형태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싸져 있어가지고 사용자들이 뭔가 편하게 이렇게 API 콜링을 할 때 신경을 안 쓰고 부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로버스트하게 이 시나리오들을 핸들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 만든 에이전트 SDK인 벌텍스 AI를 통해서 이 익스텐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건데 보시면 간단하게 from hub에서 코드 인터프리터를 갖고 오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익스텐션인 거거든요. 코드를 실행시켜 줄 수 있는 익스텐션이 지금 이렇게 한 줄만으로 나온 겁니다. 엣지 케이스 처리할 필요 없고 API 어디로 불러야 될지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부른 다음에 단순히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생성한 이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익스텐션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functions인데요. 펑션은 아까 익스텐션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API 콜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혹은
시스템 내부에서 뭔가 동작을 하게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아까 그 익스텐션과 차이가 있다면 펑션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컨트롤이 이제 주요 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펑션의 정의는 뭐냐면, 모델이 액션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그 API 콜을 이제 부를 수 있게 하는 함수 이름도 해주고, 뭐 파라미터들도 이렇게 불러줘서 제이슨 형태로 아웃풋을 내주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얘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디벨로퍼가 어떻게 잘 핸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까지가 이제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API를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API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잘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디벨로퍼가 파싱도 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로직도 넣고, 아니면은 뭐 병렬 처리가 필요하면 병렬 처리도 하고 하는 식으로 알아서 이제 디벨로퍼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배치 오퍼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안적 제약이 걸려 있을 때 API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펑션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펑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사용자가 이제 스키 여행을 떠나기 위한 계획을 짜달라고 했을 때 이 에이전트는 필요한 API에 대해서 제이슨 형태로 이제 아웃풋을 내뱉게 되고요. 그러면은 시티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뱉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구글 플레이시스 API를 불러오기도 하고 호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스템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부르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도 보면은 에이전트가 익스텐션과 있을 때는 직접 API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에이전트가 있고 펑션이 있다면 펑션을 한번 이렇게 불러서 에이전트가 그걸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API와 통신을 하는 거는 미들웨어나 클라이언트 단에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펑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퀀셜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아까 그 쿼리가 들어왔을 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에이전트를 보내게 되고, 에이전트가 이제 모델을 불러서 프롬프트와 예시를 통해서 제이슨 형태로 그 펑션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그거를 제이슨 형태로 클라이언트 보내주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API를 불러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펑션을 사용해야 하냐면, 뭔가 이렇게 유연하고 컨트롤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플로우라든가 아니면 실행 로직이라든가 API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좀 더 유연한 과정이 필요할 때, 조금 더 많이 조정하고 싶을 때, 우리는 굳이 이렇게 추상화된 거 말고 조금 더 우리가 가공해서 쓸래요라고 할 때 펑션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싱크로너스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세퍼레이티드 된 시스템 레이어에서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인데요, 리얼타임 다이나믹 놀리지를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RAG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스토어가 뭐 프라이빗 독스가 될 수도 있고,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스트럭처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뭐 같이 이렇게 아까 이 익스텐션이 쓰인 것처럼 여러 개가 동시에 쓰일 수도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RAG, 뭐 레그,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게 인풋이 들어오면은 잘 검색해가지고 에이전트한테 보내줘서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리액트랑 통합이 됐을 때 인풋이 들어오게 되고 생각을 한 다음에 벡터 서치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벡터 서치에 들어갈 그 쿼리를 얘가 만들어주게 되고, 벡터 서치를 한 다음에 그 아웃풋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줘서 옵저베이션을 보게 되고, 그걸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답변을 생성해 나간다, 혹은 태스크를 수행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RAG 연구가 점점 더 발전되고 소피스티케이티드 해지면서, 단순히 이제 검색을 해서 그거를 증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 파이프라인, 혹은 이제 중간에 이런 리액트도 저는 어떻게 보면 RAG 페이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를 불러오기도 하고 툴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걸 토대로 생성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점점 더 그런 팬시한 레그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지금 레그가 나아가고 있는 연구 방향은
결국에는 에이전트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툴들 세 가지 나온 것들을 리캡을 해보면, 익스텐션은 에이전트가 직접 API 통신할 수 있는 거, 좀 더 추상화된 거, edge 케이스를 고려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한다면, 펑셔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복잡한 로직들을 처리할 수도 있고, 뭔가 데벨로퍼들이 중간에 처리할 여지가 있다는 거. 데이터 스토어는 에이전트 사이드에서 RAG라든가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복원해 와서 놓고 있다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모델, 혹은 그 밑에 필요한 멀티 에이전트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도메인 에이전트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러닝 시킬 수 있냐라고 한다면,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리얼월드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죠?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일반적인 트레이닝은 리얼월드에서, 그리고 컴플렉스한 시나리오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킹과 비슷한데, 중화요리를 하시는 분은 중화요리에 특화돼 있고 그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음식을 다 할 수 있는 거에 특화가 되는 대신에, 좀 특정한 이런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요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게 되죠. 그런 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도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플래닝을 위한, 혹은 그 밑에 있는 도메인 에이전트를 위한 트레이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 리트리버 베이스 인컨텍스트 러닝, 파인 튜닝 베이스 러닝. 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인컨텍스트 러닝은 프롬프팅을 잘 해준다, 퓨샷 잘 넣어주고, 툴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프롬프트에 잘 디스크립션 같은 거를 작성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죠, 셰프가 즉흥적으로 뭐 제한된 그 재료라든가 이그샘플들이 주어졌을 때 즉흥적으로 디시를 만드는 거를, 이건 인컨텍스트 러닝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트리버 베이스 인컨텍스트 러닝이었는데, 얘는 이제 익스터널 놀리지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에서 관련된 이그샘플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통해대로 인컨텍스트 러닝을 한다는 것이 이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셰프가 잘 정리된 팬트리에서 접근해가지고 최고의 뭐 재료들과 레시피들을 다이나믹하게 활용을 해온다. 그러니까 마치 레시피 북이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시피 북이 있어서 아무리 이제 일반적인 요리를 하는 사람도 중화 레시피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거를 잘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 베이스 러닝, 스페셜라이즈드 트레이닝인데, 얘는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를 구성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셰프가 요리 학원에 들어가는 거죠. 미슐랭 레스토랑에 들어가가지고 5년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미슐랭에 최적화되는 대신에 일반적인 요리에는 조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인 거죠. 뭐 그래서 최적의 뭔가를 찾아봐라, 뭐 유스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적을 찾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체인으로 실제 한번 에이전트를 만드는 예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랭체인과 랭그래프, 그리고 이 구글 그 서치 AI,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 API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누가 텍사스, 뭐 이거는 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풋볼 라스트 위크에 뛰었어, 맞나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른 팀 스타디움의 주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컴플렉스한 멀티 홉 혹은 이렇게 엔드 조건, 오월 조건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쿼리가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에이전트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중간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생략이 됐지만 막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검색을 해야겠네, 어떤 걸 검색을 해야 될까? 그럼 이 팀의 스케줄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스케줄에 대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 이후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장소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해야겠네 하면서 네, 장소를 검색해 오게 되고 어드레스를 갖고 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생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이 나왔죠. 이렇게 에이전트를 우리가 설명해 줬고 중요하고 이제 에이전트 시대고 너희들도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벌텍스 AI를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서 광고가 들어옵니다. 이제 구글 환경에서 다 이제 해줄 수 있고 툴을 뭐 디버깅 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고 우리 다 있어. 우리는 에이전트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SDK야. 아주 좋은 환경이야. 우리 놀이터에서 뛰어 놀아보렴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컴포넌트들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 볼텍스 AI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저 인터페이스, 툴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평가, 그리고 그걸 향상해 나가는 것까지,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향상해 나가는 것까지 개발자들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들, 반가운 친구들 여기 있지? 우리 아까 얘기한 것들이 에이전트인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지원을 해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화이트 페이퍼, 이 백서의 주요 챙겨가셔야 될 점들은 뭐냐면 이 AI 에이전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된 툴 드라이브는 소통을 한다. 익스터널 데이터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는 게 있다. 추론을 하기도 하고 계획을 하기도 하고 액션을 하기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역할이다. 뇌 같은 역할인 거죠. 뭐 리액트, 체인 오브 토트, 트리 오브 토트 같은 것들이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툴들이 있다. 익스텐션, API를 통합하는 거. 그 다음에 펑션,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컨트롤 용이한 것,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는 것들, 이 툴들이다. 이 툴들과 오케스트레이션과 모델들이 엮인 게 에이전트다. 자율적으로 뭔가 태스크를 반복적으로 일어나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캐퍼빌리티에 대해서, 그리고 컴플렉시티가 증가한 것들에 대해서 더 발전시켜 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 리즈닝 프레임워크가 지금은 리액트가 나와 있지만 물론 리액트가 엄청 잘해요. 제가 구현해봐도 엄청 잘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 개의 턴을 거쳐야 해서 지금 답변까지 혹은 그 계획을 세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개선한 리즈닝 프레임워크가 향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전 설명드린 내용은 툴들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에이전트들도 여기 같이 들어와가지고 결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의 포텐셜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이터레이티브 데벨롭먼트라는 거는 뭐냐면 계속 실험을 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상용을 해갈 때 단순히 제가 엔트로픽에서 나온 그 에이전트에 관련된 팁들을 모아놓은 문서가 또 있거든요. 언젠간 또 리뷰할 기회가 있겠죠. 조만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단순히 이렇게 에이전트가 복잡하기만 하고 멋있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능 해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메모리가 더 드는 것이고, API 코스트가 더 드는 것이고, 계산량이 더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형태로만 필요할 때만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실험이 꼭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셋도 굉장히 엄격하게 잘 구성이 돼서 유스 케이스를 잘 고려한 실험 셋들, 이 첫 번째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시스템 만들고 상용해 나가면은 그 로그들이 모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법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에이전트를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오픈 AI에서 최근에 나온, 오픈 AI도 SDK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에이전트 만들 수 있는데 우리께 더 좋을 수도 있어. 얘들아, 우리가 LLM 처음 유행시킨 챗 GPT 알지? 우리가 그거 만들었어 하면서 오픈 AI도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문서를 냈는데, 에이전트를 강조하면서 광고를 하는 문서, 그거를 이제 다음에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